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희준입니다. 지난주 최인호 선생님과의 만남 어떠셨습니까? 지난 시간에는 문학의 거장 최인호 작가를 만났다면 오늘 이 시간에는 인간 최인호 선생님의 소박하고 진솔한 면모를 엿볼 수 있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지난주에 못다한 질문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973년에 출간된 별들의 고향은 출간되자마자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100만 부가 나왔죠. 예. 약간 과장됐는데 하여튼 예. 예. 원래 별들의 고향은 조선일보 예. 연재 소설이었죠. 예. 또 최연소 신문 연재죠. 예. 또 되셨고요. 조선일보에 연재하게 된 계기와 또 에피소드가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시죠. 그때 제가 맨 처음에 그 연재할 때가 26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26이면? 신문사에서는 큰 모험이에요. 예. 왜냐하면 연재하다가 뭐 중간에 끊을 수도 없고. 네. 그래서 그 제가 가니까 그 편집국장이 그 아주 재미난 일하는데 제 얼굴 보더니 제가 얼굴이 좀 동안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주 무시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아니 당신 몇 살이야? 그래서 26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문 소설 쓸 수 있겠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전 옥리의 꼽수무리의 최씨다. 예. 그 대신 나중에 성공하면 나한테 네. 미안하다고 말을 전해달라. 그랬더니 이제 연재했죠. 네. 연재했는데 그 맨 처음에 연재할 때 그랬어요. 딴 게 아니고 여자 주인공 이름 하나는 외울 수 있는 소설을 한번 써야 되겠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카츄샤나 네. 뭐 테스처럼 그래가지고 이제 경아라는 이름을 예. 해가지고 여자를 썼는데 지금 생각하면 미안해요. 너무 불행하게 만들어가지고 예. 제 여자를 잘 모를 때 썼거든요. 네. 지금도 잘 아는 건 아닌데 이 경아한테 미안하죠. 26살에 수면제를 먹고 자살을 시켰으니까 네. 경아 아빠로서 아주 죄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도 그 경아라는 그 예. 인물 때문에 그 네. 많은 사람들의 그 어떤 사랑을 많이 받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연재할 때 네. 소설 쓰는 사람이 남자가 아니고 여자다. 네. 여성 심리를 너무 잘 알아서 예. 원래는 그 여자하고 최인호라는 이름은 가명이다. 뭐 그런 소문도 있었고. 네. 그다음에 우리 집사람이 말하자면 술집에 나가는 아가씨다. 예. 뭐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아주 좋은 추억이죠. 근데 네. 제 작가적 이미지에는 별들의 고향이 말하자면 출세작인데 네. 근데 이게 너무 며칠 전에도 그 텔레비전에 나오더라고. 오래간만에 같이 누워보는군. 뭐 이런 게 네. 나오는데 예. 난 그거 나오면 아주 괴로워 죽겠어요. 네, 정말 유명한 대사죠. 아니 예. 그게 아주 행복해요 그러는데 그거 네. 나오면 아주 겸연쩍어서 몸에서 쥐가 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네. 그 유명한 대사들이 많은데요. 네. 그 선생님께서는 영화화된 작품을 가장 많이 보유한 작가이기도 네. 합니다. 예, 적도의 꽃이라든지 뭐 고래사냥, 네. 또 겨울나그네, 네. 예, 별들의 고향, 깊고 푸른 밤, 네. 정말 헤아릴 수도 없이 많은데 요즘에 원작이 있는 드라마나 또 영화가 많습니다만 네. 당시만 해도 네. 사실 그 문학 작품을 영성화하는 거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견해도 있었지요. 예, 네. 선생님께서는 상당히 진보적이다라고 말씀드릴 네. 수가 있겠는데 그 선생님께서 창조한 인물들이 영화나 네. 또 드라마의 그 모습을 나타냈을 때 그 네. 느낌이 어떠셨나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한때 작가가 아니고 영화 감독이 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도 네. 했었어요. 영화를 이렇게 좋아했죠. 그래서 좋아해가지고 그 당시 이제 70년대 말에 그 우리나라가 너무 그 유신 그래가지고 독재적이고 나라가 굉장히 어지럽고 그래서 영화 쪽으로 많이 가야 되겠다 네. 생각해가지고 제가 영화라는 작업을 굉장히 좋아해요. 전 사실 그랬어요. 그 하면서 흥행도 좋지만 정말 좋은 영화, 금지된 장난이나 네. 무슨 길 이런 작품을 명작을 하나 만들고 싶었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 영화 풍토가 너무 안 좋으니까 일단 흥행을 시키고 그리고 이제 영화사에 남는 영화 하나 만들고 싶다 그랬는데 그래서 영화에 많이 참석을 했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저한테는 아주 좋은 추억입니다. 네, 뭐 영화뿐만이 아니라 네. 겨울나그네인가요? 예, 뮤지컬도 많이 됐죠. 예, 예. 예. 뮤지컬도 뭐 많이 됐고
TV 드라마도 많이 됐어요. 네. 많이 됐어요. 그렇군요. 근데 아마 이 시집을 많이 나처럼 시집을 많이 보낸 사람이 없을 겁니다. 예. 다 출가 여인들이 많습니다. 네. 올해로 문학 인생이 45년이신데요. 네. 그 참으로 긴 세월 그것도 베스트셀러 작가로서 네. 독자들의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아오셨는데 지난 시간에도 얼핏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만 다시 태어나도 작가가 되시겠습니까? 전 작가 또 해야죠. 예. 네. 이제 작가가 되면은요, 그 카프카처럼 굉장히 그 고집스러운 작가가 되고 싶어요. 한번 좀 예. 이제 많이 태어난다면 별로 그 책 팔리는 거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한번 내가 쓰고 싶은 글, 예. 그런 철저한 고독 속에서 꼭 화가 나면 고호처럼 예. 그런 작가가 한번 돼보고 싶은 게 꿈이에요. 네. 저는 못했거든요. 뭐 여기저기 많이 좀 많이 각광도 받고 그랬는데 그거보단 하여튼 철저한 고독 속에 있는 그런 작가가 다시 작가가 된다면 예. 그런 길을 한번 가보고 싶어요. 문학이란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아, 그건 참 어려운 얘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작가가 보통 보면은 왜 쓰는가? 그럼 저도 그랬어요. 뭐 문학성, 네. 혹은 대중성, 그리고 뭐 그런 걸로 생각했는데 제가 몇 년 전에 하와이에 갔었거든요. 네. 하와이에서도 외다른 섬에 갔었어요. 조그만 섬에 갔는데 거기 갔더니 그 일식 식당의 주방장, 그 자기 주인입니다. 네. 주인이 저를 보더니 막 울어요. 가끔가다 독자를 만나거든요. 네. 그래서 왜 웃느냐 그러니까 제가 어디 신문에 쓴 요만한 에세이인데 네. 그 에세이를 외로우니까 예. 그걸 그 위에다가 그 신문이 달아질까봐 스카치 테이프를 붙였더라고요. 네. 그리고 자기가 외로우면은 바닷가에 나가서 그거를 하루에 몇 번씩 읽는데요. 네. 그래서 그 순간에 제가 느꼈어요. 아, 작가라는 게 왜 글을 쓰는가? 네. 그게 아니라 무슨 문학성이다. 그것도 중요하겠지만은 그 어딘가에 있는 사람에게 네. 내 글이 어떤 삶의 희망이나 네. 어떤 기쁨, 희망 그런 식으로 보내는 하나의 몰수부호 같으면 좋겠다. 네. 그게 요즘에 좀 그런 생각으로 좀 바뀌었어요. 네. 그 문학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뭐 문학성도 있고 예술성도 있지만은 결국은 내 글이 민들레시아처럼 이렇게 날아가서 어떤 사람에게는 내 글을 읽고 절망하고 네. 뭐 이런 게 아닌 그런 글로 희망의 메시지가 됐으면 하는 것이 네. 그 요즘에는 제 생각에 그 문학의 어떤 그 가치가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예. 예. 지금 선생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 종교가 갖고 있는 어떤 가치나 네, 기능, 네, 예, 그렇습니다. 역시 그 작가의 문학, 네. 예, 그 작가가 쓸 수 있는 어떤 그 글을 통해서 많은 네. 독자들이 또 힘을 얻고 희망을 얻고 예, 네. 같은 맥락이 아닐까 이런 네.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러려고 그러면은 네. 제가 변해야 되거든요. 제가 제 마음속이 가령 예를 들어서 빨간 잉크를 넣으면 빨간 글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제 마음속이 위선 덩어리면서 제 글만 좋은 글이 나오면은 그 말하자면은 지킬 박사와 하이드 같은 글이 나오면 독자들이 금방 알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선 제가 변해야 되는 것이 더 어려운 거 아닌가. 네, 그러니까 그게 결과적으로는 제일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예, 작가의 길 참 쉽지 않은 그런 어려운 길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뭐 네. 다 마찬가지예요. 네. 네. 얼마 전에 산문집 산중일기를 발표하셨지요. 네. 역시 그 길 없는 길의 연장선상인 네, 듯한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런 느낌도 들었는데 반면에 선생님의 그 소박한 모습까지 함께 담겨져 있어서 네. 예, 읽기가 참 그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산문집을 내시게 된 이유가 특별히 있으신가요? 어떤 사람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뭐냐면은 산중일기다 그래서
뭐 최인호 씨가 산에 들어가서 네. 산중에서 일기 쓴 줄 알았는데 네. 뭐 산에도 안 들어가고 뭐 이런 글을 썼느냐 그랬는데 제 생각에는 제가 사는 곳이 그 산중일 것 네.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요즘에 그 소망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불교의 어떤 그 어떤 제가 느낀 그 불교의 어떤 그런 진리나 그런 것을 길 없는 길은 굉장히 어떤 그 전문적이고 네. 좀 어려운 거였다면은 실생활에 있어서 불교에 대한 어떤 깨달음이랄까. 네. 그리고 제가 느낀 것을 그 독자와 같이 공감하는 네. 그런 에세이집을 한번 내보고 싶었어요. 예. 그래서 제목을 산중일기라고 일기. 불렀는데요. 네.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산속에 들어가서 일기 쓴 것은 아닙니다. 네. 그 선생님의 그 산중일기 책 머리글에 보면은 그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내가 머무르는 곳이 청산일 것. 네. 네. 또 하루하루의 생활이 산중일 것이라는 네. 그런 말씀을 이제 적어 놓으셨는데 그렇다면은 그랬기 때문에 이 산중일기라는 제목이 나오게 된 네, 그렇습니다. 예, 그거군요. 네, 예. 그렇습니다. 책 속으로 들어가 보면요. 부처럼 멀리 흐를 수 있는 그런 네. 글을 쓰고 싶다라고 하셨는데 네. 예, 어떤 뜻인지 좀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가령 내가 글을 쓸 때는 이게 무슨 인위적인 글을 쓴다 이런 거를 많이 느끼거든요.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소설 속에다가 사랑 얘기를 쓴다면 어떤 이쁜 여자 하나 등장시켜서 네. 또 뭐 눈은 내리고 묘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묘사가 어떨 때 보면은 문학을 그 쓸데없이 성령 수술시키고 네. 분장시키고 화장시키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아요. 예. 그래서 요즘에는 가능하면은 화장시키지 않는 그런 문장 그리고 미사역으로 이렇게 그 인위적으로 포장하지 않는 그런 문장 네. 이런 거를 굉장히 절실하게 쓰고 싶죠. 네. 우리가 뭐 감히 얘기하면은 피카소 같은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은요. 네. 그 마지막에는 거의 낙서 같아요. 네. 꾸밈이 없고 색깔도 없고 그냥 단순하고. 그러니까 지금 말씀이 하다 보니까 나오는데 단순한 소설을 쓰고 싶어요. 네. 단순한 예. 이 문장. 그리고 이제 이 불교 신자들이 한번 이 경전을 한번 읽어보세요. 네. 부처님의 말. 이 작가로서 보면은 게임이 안 되죠. 네. 게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특히 비유. 네. 예? 그 부처라는 사람, 물론 그건 위대한 이 성인이죠. 좀 우리하고 다르겠지만 2500년 전에 했던 말이 여전히 살아있거든요. 네. 우리가 부처님이 돌아가셨어요? 아니죠. 아니죠. 예. 그 참 모순이죠, 그죠? 네. 부처님이 우리가 우리가 학교에서 우리가 아는 거는 사람은 100년도 못 살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근데 부처는 죽었죠, 그죠? 생물학적으로는 죽었죠. 네. 생물학적으로는 죽었지만은 살아있죠. 그렇죠. 그거 참 모순이죠. 그 모순을 우리가 믿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말이 2500년 전에 했던 말이 여전히 살아있죠. 네. 그러니까 제가 글을 쓰려고 한다면은 그러한 글을 제가 감히 모방을 못 하겠지만은 그러한 글을 쓰려고 하는 것이 저의 목적이겠죠. 네.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육필 원고를 쓰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예, 컴퓨터 작업은 전혀 하시질 않습니까? 저는 기계치는 아닌데 네. 뭐 작년인가요? 어느 이 공중파에서 연락이 왔어요. 네. 작가 중에 제가 유일하게 컴퓨터를 안 쓴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한번 취재하겠다고 그래서 뭐 그걸 취재하냐 그러는데 컴퓨터 그러니까 그 법정 스님이 그런 얘기 했어요. 난 그 말 참 좋은데 난 요즘에 별로 친구를 안 사귀어요. 네. 그건 뭐냐면은 내가 아는 친구만 우정을 유지해도 좋거든요. 네. 내가 이제 굳이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 우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네. 우리 아내가 내 친구이듯이 네. 한 사람에게도 평생 동안 알지 못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럼 좀 그거로 만족해요. 네. 근데 컴퓨터를 내가 못할 이유는 없겠지만은 네. 그걸 또 뭐 새롭게 그걸로 가가지고 컴퓨터가 가령 제 글을 더 심화시킨다면 하겠어요. 네. 근데 아닐 것 같아요. 제가 그때 한번 심사위원을 봤더니 젊은 사람들의 글에 컴퓨터 냄새가 나더라고요. 네. 컴퓨터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나는 제가 뭐 컴퓨터 해봐야 뭐 그 컴퓨터 하면 뭐 저한테 악플 오면 기분 나쁠 것이고 또 가끔 동영상도 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 그것이 나한테 주는 오히려 그런 것보다 저 원고지에다 네. 이렇게 쓰면 아직 그게 즐거워요. 마치 무슨 사랑하는 사람을 끼얹는 것 같고 네. 원고지에다 갖다 놓고 잉크를 묻혀서 원고를 쓰는데 저 같은 원시인이 한 사람쯤 있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네.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요즘 선생님께서 무심의 즐거움을 맛보고 계신다. 예, 이런 말을 들었는데요. 네. 일맥상통하는 부분인가요? 약간 좀 비슷한 부분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아니 그건 아니고 네. 단순하게 살려고 노력해요. 네. 단순한 게요. 제가 제가 이제 이 아파트로 이사 왔거든요. 아파트로 이사 오니까 우리 집사람이 그렇게 좋아해요. 네. 예? 단독주택에서 한 30년 살다가. 예. 근데 아파트로 이사 와서 발견하는 즐거움 중에 하나가 이건 사람들을 진짜 그렇게 해보시길 바래요. 네. 커튼을 안 했어요. 커튼을 치지 예, 않으셨다고요?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가서 우리 집처럼 여기보다 더 단순해요. 네. 내가 그렇게 느낀 게 있어요. 저희 집사람이 뭐랄까 이런 걸 잘 꾸미거든요. 근데 이번엔 꾸미지 말라. 그냥 빈 세트처럼 살자. 네. 그랬거든요. 근데 그러면 느낀 게 뭐냐면 뭘 꾸미고 꽃을 갖다 놓고 뭐 텔레비전 이렇게 하고 가구를 갖다 놓는다는 거는 결과적으로 나하고 상관없어요.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라. 네.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 후배들이나 누굴 집에 초청을 못 해요. 근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네. 커튼 없으니까요. 우리 집에서 바라보는 하늘이 네. 총천연색 파노라마예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뭘 굳이 뭐 이렇게 뭐 명품 소파 갖다 놓을 이유도 없고 네. 뭐 이렇게 근사하게 집을 꾸밀 이유도 없어요. 그게 생각할 때 제 말씀은 뭐 제가 잘난 척하는 게 아니라 단순하게 사는 게 네. 그게 더 행복할 것 같아요. 그 단순히 참 어렵다는 거 왜 아니겠습니까? 어려워요? 예. 단순하게 살면 되죠. 예. 단순하게. 굉장히 생각도 많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이 일단은 또 꾸미기를 좋아하고요. 뭐 과거를 들여놓기도 좋아하고 여러 가지가 그 많은 생각들, 많은 물건들 이런 것들부터 좀 많이 이렇게 없애야 되는 작업이 필요한데 네. 그런 작업을 하기가 참 쉽지가 않다는 거죠. 예. 이 나무를 의식해서 그렇겠죠. 네. 예. 자, 그러면은 지금 계속해서 선생님 말씀을 참 좋은 말씀을 듣고 계신데 잠시 후에 잠깐 그 산조일기 책 속의 한 부분을 감상하시고 계속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병석에 누워 지내는 동안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답답하게 짝이 없는 생활을 보내고 있지만 조금 달리 생각해 보면 이 시간은 내게 단순히 버려지는 시간이 아니라 그간 휴식을 모르고 황소처럼 일해오던 내 자신에 대한 반성의 시간이 되는 것이다. 결국 온전히 버려지는 시간이란 없다. 아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그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고 있든 다만 우리 스스로 그 시간을 체념한 채 단지 버리고 있을 뿐이다. 네, 선생님. 네. 결국 온전히 버려진 시간이란 없다. 네. 예, 이 글은 그 교통사고가 크게 나셨을 때 쓰신 네. 글 같아요. 1994년인가요? 94년입니다. 예. 정말 위험한 고비를 넘기셨다. 그렇게 네. 들었는데 지금은 괜찮으신 거죠? 괜찮습니다. 보다시피. 네. 예. 건강하신 거죠? 네, 건강합니다. 예. 경상에 계실 때 황소처럼 열심히 일해온 자신에 대한 그
반성의 시간이다. 네. 예,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사실 그 성찰의 시간이 아닌가 뭐 이렇게도 느낄 수가 있었지만요.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온 그 선생님 자신에게 스스로 보듬어 안아주고 또 격려를 해줘야 되는데 뭐 반성을 해야 될 시간이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좀 의외이기도 했어요. 예, 병상 중에 가장 많이 생각하신 게 있다면 어떤 것이었을까요? 저는 원래 튼튼해서 이렇게 아파본 적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 교통사고 나서 한 3개월 누워 있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제가 반성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가는 길이 과연 올바른 것인가라는 그런 것이 반성이었죠. 뭐. 네. 제가 뭐 일을 갖다가 뭐 많이 했다 내 자신에 대해서 그 너무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분주하게 일하는 것에 대한 반성이라기보다는 네. 내가 과연 제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반성했죠. 마치 예. 가만히 누워 있으니까 마치 왜 말에 경주할 때 여기다가 왜 딴 데 못 보게 여기다 이렇게 뭐 네네네. 맡긴 거죠. 예. 그래서 그냥 난 그냥 뭐 광마처럼 미친 말처럼 그냥 달려가고 있던 것이 아니냐. 네. 때로는 멈춰서 주위를 돌아보고 네. 내 자신을 바라봐야 되는데 너무 그냥 앞만 보고 달리지 않았는가 네. 하나는 그런 예. 반성이었습니다. 뭐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멈춰서서 자신을 바라보는 시간 정말 중요하겠죠. 네,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 아내만한 친구는 없다에서는 아내에 대한 그 남다른 애정을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네. 예, 선생님 제가 책을 잠깐 들고 네, 그 네. 구절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형님이 형수 덕분에 잘 되셨다는 소문이 후배들 사이에 파다하게 퍼져 있는데요. 네. 형님이 형수님을 만나지 못하셨다면 네. 지금쯤 쪽박을 차고 있을 팔자라고요. 예, 이런 글이 들어가 있는데 선생님께서는 또 일맥상통한 부분인지 모르겠지만 아내를 그런 의미에서인지 다른 의미에서인지 존경하신다고 또 말씀을 하셨어요. 그 글을 보고 부인께서는 뭐라 그러시던가요? 아니 제 친구들이 그래요. 네. 제 친구들이 산정일기를 주니까 야 이거 황비어천가 아니냐? 네. 저희 집사람이 황씨예요, 황씨. 뭘 그렇게 그 아내 자랑을 해가지고 우리 부부싸움 시키냐? 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요즘에 그런 걸 느낍니다. 제가 굉장히 생활이 단순하거든요. 요즘에는 거의 사람들을 안 만나요. 안 만나고 그냥 6시 되면 칼처럼 집에 가서 그 와이프하고 그냥 놉니다. 아내하고. 네. 뭐 하고 주로 시간을 보내세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물어보거든요. 네. 근데 둘이서 있으면 행복해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대화가 부족해 본 적이 없어요. 네. 그래서 그래서 그래요. 친구놈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야, 너 그렇게 안 나타나면은 나중에 외로워진다 그래요. 네. 겁을 주는데 제가 그랬어요. 야, 난 너 없어도 우리 와이프하고 있으면은 아내하고 있으면 좋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아내처럼 친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둘이서 별얘기 다요. 누워서 뭐 텔레비전 보다가 나오면은 뭐 텔레비전 보다가 뭐 서로 내용 보고 욕하기도 하고. 네. 그리고 그다음에 요즘에 한 가지 이건 얘기해도 되나? 난 모르겠네. 예. 한번 최근에 제가 그랬거든요. 여보, 그럼 쳐다보면 사랑해. 내가 그랬거든요. 예. 난 말은 표현을 잘하는 네. 스타일인 줄 알았는데 그 말을 별로 안 했어요. 근데 처음에는 막 쑥스러워하고 그러더니 하루에 한 30-40분을 합니다. 30-40분. 예. 아니 이거는 무슨 뭐 마음에서 우러나는 게 아니라 재미로 해보는데 제가 좀 짓궂어요. 그래서 네. 여보, 그러면 쳐다보면 사랑해. 그런데 네. 이제는 처음에는 뭐 쑥스러워하더니 요즘에는 사랑해. 그럼 나도 여기까지 예. 와요. 그래서 네. 제가 뭐 얘기가 저희 집사람하고 노는 게 뭐 딴 거 아니에요. 제일 행복하고 편한 것 같아요. 연애 결혼하셨죠? 연애 결혼했죠. 네. 프로포즈는 누가 하셨나요? 제가 보기보다는 얼굴은 이렇게 좀 괴상하게 지금은 좀 낮았어요. 네. 저는 그 산중일기도 나오지만 그 절대 과정이 아닙니다.
제가 이 어릴 때 굉장한 이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용모 컴플렉스. 네. 그리고 뭐냐면은 성격도 좀 괴팍했어요. 괴팍했는데 딱 한 가지 용기가 있었던 것은, 그러니까 미인을 이거 보는 사람들한테 내가 꼭 주고 싶은 말은, 저희 집사람이 좀 미인이에요. 네. 미인인데, 아, 굉장한 미인이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괜히 예. 공치사고. 아니 뭐냐면 용기 있는 사람이 미인은 차지해요. 네. 그러니까 아니 그게 저 사실 대학 다닐 때 저하고 같은 클래스메이트인데, 네. 대학 들어가서 가만 보니까 괜찮은 아가씨가 지나가더라고. 그래서 뭐라면 백제무왕의 수법을 썼죠. 네. 뭐냐면은 문과대학 그 교육학과 다니는 누구누구는 최인호의 애인이다 네. 라는 것을 계속 소문을 내거든 듣거든요. 근데 자기가 딴 데 갈 수가 없죠. 네. 그래서 그 수법을 많이 써먹길 바랍니다. 그 수법 때문에 예? 인연이 이루어지셨을까요? 아니면 정해진 인연이기 때문에 또 아니 이렇게 근데 그 산중일도 얘기지만요, 저에 대한 그 용모적 컴플렉스를 없애준 게 저희 집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못생겼고, 이게 정말 괜히 그런 거 아닙니다. 뭐 키도 작고 뭔가 이 컴플렉스 덩어리고 뭐 그랬는데, 저희 집사람은 나를 갖다가 매력적인 사람으로 봐줬어요. 네. 그게 연분인 거죠. 예, 그러니까 뭐 저 같은 온달이 그래서 굉장히 고맙죠. 예. 요즘 아버지 설 자리가 많이 없어지고 네. 또 그 가장의 자리도 없어지고요. 고개 숙인 남자들이 많아진다고들 하는데, 아버지의 자리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그거는 요즘에 아버지가 뭐 설 자리가 없다 그러는데, 그거는 아버지뿐이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모의 문제고, 그런데 제가 보기에 가장 중요한 거는 소위 그 대화라고 생각해요. 네. 대화. 그러니까 이 대화가 부족해서 일어나는 일인데, 네. 이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사람들은 가족이 굉장히 평화로운 곳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우리가 노래 부를 때도 있잖아요. 뭐냐면 뭐 즐거운 곳에서는 네. 하고 뭐 스위트홈이라 그러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가족은 스위트한 곳이 아니에요. 네. 그거는 처절한 올코트 프레싱의 격전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모든 비극과 모든 상처는 가족에서 일어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모든 상처가 치유되는 것이 가족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뭔가 가정은 평화롭고 도서관처럼 조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가족이야말로 서로 물어뜯으면서도 네. 서로 상처를 치유하는 그런 곳이에요. 네. 그러니까 저는 가정이 조용해서는 병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이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상처도, 어린애들 상처도 다 가족에서부터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말, 근데 가족에서 일어나는 상처는 사랑이라는 미명하에, 내가 너를 사랑하지 라는 미명하에 서로 그 원인에 대해서 서로 잘 해명을 안 해요. 네. 혼신의 힘을 다해서 네. 침묵의 말을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네. 말하지 않는 곳에 들어있는 어떤 침묵의 소리를, 이 필사적인 아우성을, 자기 아이들이 얘기하는 것, 자기 아내가 얘기하는 것, 자기 남편이 얘기하는 것, 네. 그런 것을 필사적인 그 소리 없는 아우성을 들어야 하는 곳이 바로 가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 가지 제가 느낀 거는, 제가 그 불교적 깨달음을 얻고 난 다음에 자식 앞에 무릎을 꿇고 사과했습니다. 이게 부모라고 해도 네. 아이들한테 잘못한 거는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냥 사과하는 게 아니라, 옛날 어디서 내가 무엇을 잘못했다, 네. 용서해다오, 그런 것이 이 가족 속에서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하여튼 제가 보기에 이게 이 가족이야말로 이게 이 부처님이 말했던 무간지옥이자 네. 천국이죠, 뭐. 그러니까 그것을
가족 속에서 근데 제가 오늘 무슨 너무 잘난 척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예. 이제 침묵할랍니다. 묵언할랍니다. 예. 아버지의 자리 또 아버지가 서야 할 길이라고 표현해도 될까요? 예. 아버지의 자리에 대해서 지금 정말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사실 자식 앞에서 무릎을 꿇는 아버지는 뭐 거의 없다시피 할 정도로 예, 현재로서는 그게 쉬운 일이 아닌데요. 정말 마음을 열고 예, 가족과 대화를 하면서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굳이 무릎을 꿇지 않아도 또 충분히 어느 정도는 마음이 통하지 않을까. 그 가족의 아버지나 이런 고독 같은 것들이 전부 다 네. 그 가족들을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바꾸려고 그래서 그래요. 네. 그 아버지가 바뀌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아버지가 대접받으려고 중요합니다. 아버지가 집에서 대접받으려고 할 이유도 없어요. 네. 바뀌어야 된다. 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또 어떤 글을 발표하실까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요. 네. 지금 계획 중인 작품이 또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길 없는 길로 해서 부처님에 대한 얘기를 썼고 또 얼마 전에 유림이라고 해서 네. 공자 얘기를 썼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 한번 저희 예수의 세계가 나온 3대 성인이니까 네. 그 사람에 대한 한번 글을 쓰려고 하는 것이 앞으로의 목표입니다. 언제 정도에 또 만나? 모르겠습니다. 아직 언제 나올지 모르겠는데 네. 이제 뭐 가서 또 순례 여행도 가고 그러면서 한번 써보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죽으면은 부처님도 도와주시겠고 예. 공자님도 도와주시겠고 네. 또 예수님도 도와주겠으니까 백이 3분이나 있으니까 예. 좋은 데 갈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45년간 지금까지 쉼없이 그 독자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작품을 보여주셨는데요. 다음 작품도 역시 기대를 하고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정말 좋은 말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책을 통해서 글을 통해서만 만날 수 있었던 한국 최고의 소설가 최인호 선생님과의 만남 어떠셨습니까? 왜 소설가 최인호 선생님께서 그토록 오랜 시간 동안 많은 독자들의 사랑을 받아왔는지, 그리고 작가 최인호는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 가슴속에 남을 뿌리 깊은 작가임을 깨닫게 되는 아주 귀중하고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BTM 문학과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